네, 다음은 편입 정보에 대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편입에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영문 대학교 성적표, 최근 2년 안에 본 토플 성적표. 참고로 토플 성적표를 보내실 때 컬럼비아 대학교 코드 번호는 2095입니다. SAT 성적표. 이 SAT 성적표의 경우는 편입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학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플과 마찬가지로 성적표를 보내실 때 컬럼비아 대학교 코드 번호는 2095입니다. 에세이 그리고 추천서 2장, 원서 전용료 $65, 그리고 원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원서 기재 양식에 대해 자세히 보시겠는데 첫 번째 파트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개인 정보에는 이름, 그리고 현재 주소와 영구 거주지, 시민권, 그리고 언어 능력의 경우에는 영어가 당신의 모국어인지 아닌지, 그리고 당신의 주 언어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종은 선택적으로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자신의 인종에 해당하는 것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입 입학 심사위원회를 위한 정보인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지원하기 전에 편입 정보 세션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서 지원 과정 중에 컬럼비아와 관련이 있는 입학 지원 사무실 직원이나 코치, 그리고 졸업생 등 사람들과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누구와 하였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사항에 대해서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그리고 부모 중 누구와 같이 사는지, 양부모와 같이 사는지 또는 독립해서 사는지 등의 여부를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안 사는 경우에는 부모 이외에 다른 분이 본인을 양육하시는 경우 보호자의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반자, 결혼 상대가 있는 경우에 정보를 적으시면 되고 자신이 부양을 책임지는 사람들, 자식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또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거나 입학했던 가족 멤버들의 정보도 있다면 적으시고 비상시 연락망, 비상시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기와 가장 친한 친척이라든지 보호하시는 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는 입학 지원 정보에 대해서 적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적으시고 두 번째는 교육 기록에 대해서 적으십니다. 고등학교 이름, 위치, 그리고 입학민 졸업연도, 학위, 졸업장, 졸업연도를 적으시면 되고 만약에 검정고시를 보셨을 경우에는 GED 여부에 예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시는 경우는 대학교 학교 이름, 위치, 담임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오기 전 언제부터 언제, 군대 갔다 오신 후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현재까지 1년 이상의 휴학 기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를 표시하시면 컬럼비아 편입 학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만약에 1년 이상의 휴학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따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1년 이상의 휴학 기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간단한 에세이를 덧붙이라고 원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 점수에 대해서 표시해야 하는데 SAT1, ACT, SAT2 선택 과목 3가지를 적으시면 되는데 편입의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보셨다면 적으시고 안 보셨으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구사 능력에 토플 점수를 적으시면 되고 컬럼비아에서 보는 English Placement Test가 있는데 만약에 보셨으면 날짜나 점수 그리고 레벨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전문직민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면 경력과 어떤 고용주의 밑에서 어떤 타이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 자원봉사, 공공복지, 정치 경험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학업 또는 리더십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수상 경력이 있다면
수상 내용, 수상 기관, 날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수상 경력은 어드미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경험도 있다면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원서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에세이를 쓰는 부분입니다. 주제는 자신의 과거부터의 교육과정, 실무 경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왜 자신을 non-traditional student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왜 컬럼비아를 편입의 장소로 결정하였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의 유령을 보던 때의 감동을 묘사하고 나서 나의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에 하나라고 서두를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 이외에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사람, 소품 담당하는 사람 등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멋진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저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저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학교 생활, 그리고 군대에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교훈과 유학에 대한 꿈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됐기 때문에 학업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non-traditional student로 생각하고 컬럼비아 편입학부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를 배우고 있으며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지 컬럼비아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저의 미래에 대해서는 컬럼비아에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과 왜 이 전공을 공부하고 싶은지를 설명하였고 저 같은 경우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제가 군대에서 하였던 일이 인사과에서 신병 상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병들을 상담하는 경험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글이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제가 얼마나 배운 것이 많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리학을 배워서 나도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셔널 에세이는 필수는 아니며 선택입니다. 주제는 자서전 에세이에 추가하여 우리 학교에 자신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것을 한 페이지 덧붙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다든지 평범하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수상 기록 등을 서술하여서 학교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에세이는 적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추천서 2장이 필요한데 추천서 양식은 원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취하여서 추천인에게 보내드리면 추천인이 그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신 후 직접 학교로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원서에는 추천인 2명의 이름만 작성합니다. 첫 번째 이름 추천인 그리고 두 번째 이름 이렇게 이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 기숙사 신청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학교 기숙사에 신청하시겠습니까에 예, 아니요 중에 하나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럼비아가 갖고 있는 하우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12학점 이상을 듣는 풀타임 학생의 경우는 유니버시티 아파트먼트 하우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컬럼비아 소유의 건물들로 학교에서 몇 블락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튜디오 형태의 아파트는 숫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컬럼비아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 형식의 아파트를 지원할 것을 추천합니다. 보통 부엌과 화장실은 같이 쓰게 되고 자신의 방은 혼자서 사용하게 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하우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니버시티 하우징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얼리 액션 데드라인 전에 원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얼리 액션으로 지원한다고 하우징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또 아파트 유닛의 우선권은 학교에서부터 먼 거리에서 오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는 옵셔널 포토그래프인데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싶은 분은 보내셔도 되고 안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서약문에 나는 이 원서에서 내가 제공한 모든 정보들이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증명합니다. 이 부분에 자신의 서명과 날짜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학금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장학금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컬럼비아에서는 인터내셔널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당연히 장학금 혜택이 없을 줄 알고 원서를 낼 때 장학금 신청하지 않고 입학했다가 어드바이저와 나중에 상담 중에 우연히 알게 되어서 늦더라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소량이지만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성적이 올라갈수록 장학금의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곳은 자신의 발로 많이 뛰는 사람이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는 곳입니다. 따라서 알차고 귀한 정보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여러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컬럼비아 EPE, 즉 English Placement Exam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합격한 외국인 학생 중에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 등록 전에 꼭 이 영어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험은 레벨 10 퀄리파잉 exam이라고도 불리는데 레벨 10이 되기 전까지는 ESL 수업과 학교 본 수업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레벨 7보다 아래의 점수가 나오게 되면 학교 본 수업은 못 듣고 풀타임으로 ESL을 들어야 합니다. 토플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도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ESL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이 시험은 90분간 시간이 주어지며 자신의 그래서 논리력과 독창성이 받침되어야 하고 자신이 쓴 전체 글 중에 3개 이상의 문법 실수가 있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한 학기에 10명 정도만 붙을 정도로 매우 어렵고 이를 준비하는 수업에서는 라이팅 위주로 학생들을 훈련시킵니다. 학부생들은 보통 한 학기 또는 1년 안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대 박사과정에 많은 분들이 졸업 전까지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공대 방침 때문에 1년 이상 본인의 연구 이외에 ESL 수업도 같이 듣습니다. 하지만 수업 등록 비용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해결해 줍니다. 다른 학교나 학원에서 제일 높은 레벨을 통과해 오신 분이라도 이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는 평범한 외국인 학부학생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이고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서 영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한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 다시 미국에 온 학부학생들의 경우는 평균 한 학기 만에 통과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은 단 한 번에 통과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저의 경우 2학기 동안 본과 수업 이외에도 이 수업을 같이 들은 후에 레벨 10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주로 paraphrasing, 같은 내용을 다른 어휘를 사용해서 재수를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에 있는 아리클을 통해서 주제를 정해서 이에 대해 토론하고 숙제를 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시간 정도여서 다른 본과 수업들과 함께 들을 때 상당히 부담되는 수업이었습니다. 편입원서 마감일은 외국인 학생 기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학기는 4월 1일이 마감일이고 얼리 액션으로 지원하실 때 3월 1일이 마감일입니다. 봄 학기는 8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가을 학기에 많은 학생들을 뽑고 봄 학기도 뽑기는 하는데 가을 학기보다는 많이 뽑지 않습니다. 편입의 경우에 원서 시작일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미리 되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넣으시는 것이 장학금이나 기숙사 등을 확보하시기에 더 유리합니다. 입학 전형은 롤링 베이시스인데 일괄적으로 원서를 다 마감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낸 사람이 필요한 자격이 갖춰지면 어드미션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면 어드미션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즉 추천서, 토플 점수 기록이 학교에 모두 다 도착한 순간에 4주에서 6주 후에 입학 여부가 결정되어서 메일로 통보되게 됩니다. 다음은 라이딩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를 낸 이후에도 라이팅 개인 과외를 계속하여서 학교 시작 후 수업 적응을 위해서 글쓰기 연습을 중점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이 노력 덕분에 입학 후 학교에서 써야 하는 페이퍼 과제들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이딩은 미국 학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학생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과목에 따라서는 시험 문제가 에세이 형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라이딩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논술함에 있어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결론을 말해버리는 식의 명확함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강한 임팩트를 넣어서 결론을 장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미국 선생님들은 이 글이 비논리적이고 지루한 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평범하고 너무 단도직입적인 스타일의 글을 썼을 때 오히려 이 선생님들이 글의 논리와 전개가 매우 명확하여 이해하기 쉽다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선호하는 글쓰기의 양식이 한국과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고 학교 입학 전에 라이팅에 많은 연습과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합격의 요인을 라이딩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욕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측에서 저에게 English Placement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입학 합격 통지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 최종 합격을 결정하겠다는 편지였는데 다행히 라이딩 연습을 꾸준히 해오던 터라서 일반 외국 학생들이 받는 평균 점수보다 높은 레벨 8B를 받았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레벨 7이나 8A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라이딩 시험이 저의 합격을 가장 크게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입 학점은 고려대학교에서 34학점이 인정되었는데 그래서 2학년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전공을 바꿔서 편입하여서 그런지 1학년 때 들었던 필수 교양 과목들, 예를 들어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등의 컬럼비아 학부 커리큘럼에 있는 사이언스 계통 기본 과목들이었습니다.